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길게 보면 이 주식이 20배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모으세요라는 내용의 주제고요. 2차 전지를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 본다면 어떤 종목이 제일 크게 올라갈지 꼭 사모아야 될 종목들 알려드리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5,100명이고요. 우리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은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어떤 자료집이냐면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시장 전망 관련주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른데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모두가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저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를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무조건 사모아야 되는지 오늘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는 이미 진행이 됐고 2023년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부작용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여기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앞으로의 좀 길게 봤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종목까지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길게 보면 아마 이 주식이 20배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무조건 사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최근에 좀 증시가 좀 안정적인 랠리에 진입을 하면서 자동차 2차 전지 모멘텀이 이어진다. 이거를 합쳐서 전기차라고 하죠.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을 쳤다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최근 CPI 발표라든가 아니면 최근 PPI 발표에 따라서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 좀 꺾였네라는 생각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2차 전지, 성장주 쪽에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대략 PER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약 9.5배, 0.9배로 상당히 좀 적정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엄청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공급자 물가 지수 PPI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만들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주식시장 반등이 이어지면서 기존 주도주가 계속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로 자동차 아니면 2차 전지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조선, 자동차, 방산, 2차 전지 등 실적과 금리 효과로 시장을 상회하는 초과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증시가 안도랠리에 좀 들어간다면 자동차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성과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 증시 전망이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뭐하냐?
그렇게 긍정적이면은 누군가는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투자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번에 포스코입니다. 2차 전지로 몇 배, 40조를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최종우 포스코 회장이 바빠진 현장 경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투자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 관한 일이라면 해외 국내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이미 찾고 있고요. 이번 3월에 방문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5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매출 2조 원 수준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2030년, 지금부터 몇 년 뒤? 7년에서 8년 뒤에 20배인 40조까지 키우겠다라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최소 20배 이상을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정우 회장의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위해 올해 들어서만 해외 국가를 약 두 곳을 찾았고요. 아르헨티나를 방문을 해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40억 달러, 방금 얘기한 5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전기차 배터리 필수 소재이자 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로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 2028년까지 1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다. 염수 리튬 프로젝트는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근간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염수 리튬 공장은 수산화 리튬 연산 약 2만 5톤 규모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리튬 상용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리튬 염호라든가 계속 방문해서 계속 이 소통을 나눈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6월에는 호주로 날아가서 2차 전지 원료인 리튬 니켈 공급망을 손수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내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 5월에 전남 광양시 율촌 산업단지 착공식에 참석을 해서 경영 보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리튬 국산화가 포스코 그룹의 100년 기업의 성장을, 앞으로의 미래를 좀 책임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곳은 두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전체적인 사업 총괄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담당합니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죠. 주가 상승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분야를 아마 이 포스코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부터 몇 배를 키운다고요? 지금부터 2030년까지 20배 이상을 포스코가 키우겠다, 투자를 하겠다, 성장을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절대로 뒤처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아, 포스코가 지금부터 2차 전지 매출을 20배 이상 키우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포스코가 20배면은 다른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업체들도 20배 이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근데요,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면 뭐합니까?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 억만장자입니다. 조지 소로스죠.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이 뭐 어떤 기업들을 매도를 하고 테슬라와 포드를 담았습니다. 이번 언제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보시면 헤지펀드계 대부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 주식을 팔고 테슬라와 포드 모터 주식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로스 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 테슬라 29,883주, 포드 2,950주, 50만 주를 신규 매입했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소로스 펀드가 이번에 테슬라를 원래 좋아했던 건 아니고 산 거는 거의 뭐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모터스, 그러니까 이제 막 상장한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는데 테슬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장을 하고 이제 막 성장이 정말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 건 처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유 중이던 리비안 주식을 일부 처분을 하고 대략 보유한 리비안 주식은 17만 8 만 1783만 5511주로 올해 3월 말 2588만 주보다 약 8만 주 감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리비아는 약 60% 이상 급락을 했고 당연히 시장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지분도 모두 팔았고요. 그래서 산 게 뭐다? 예, 테슬라와 포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기차에 좀 더 비중을 크게 두겠다. 근데 전기차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 전기차의 태풍의 눈, 전기차의 중심에 난 투자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번에 2차 전지의 핵심인 테슬라와 전기차의 핵심인 포드모터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누가 헤지 펀드의 대가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성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다 2차 전지 전기차의 대장주에 대해서 성장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최근에 솔직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나온 얘기 뭡니까? 예.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 부품이 아니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원금이라든가 주지 않겠다. 근데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중국은 당연히 피해 보라고 만든 건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국가들도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뭔 얘기냐? EU가 미국 자국산 전기차 우선 지원법에 이건 WTO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럽연합 EU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번에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자국 자동차들만 혜택 주고 해외 자동차는 혜택 안 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세계 무역기구 규범과도 상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법안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좀 부합하도록 다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 막는 건데 여기에 차별을 두면 어떡하냐. 전기차는 다 온실가스와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는데 쓰는 건데 그래서 형평성을 좀 보장하고 차별적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미 EU에서도 조금 지금 위반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유럽 연합도 자동차를 만들지만 이제 유럽에서 만든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 이거는 뭐다? 예, 방금 얘기한 대로 보조금 지원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제 혜택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럽한테도 당연히 손해가 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WTO도 어떻게 보면 들먹이게 됐다라는 거고 대한민국도 당연히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겠죠.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산업부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응책 논의를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이거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배터리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만 공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당연히 불리하겠죠.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요건을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번에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WTO에도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완화를 좀 해줘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의 수혜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가들이 차별을 좀 느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미국 진출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마 이 기회 삼아서 좀 투자라든가 성장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전기차가 그렇게 성장이 지금 빠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전기차는 대부분 그냥 승용차 수준의 전기차를 보다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솔린 자동차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2.8초 만에 100km를 찍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100이 2.8초가 나오는 전기차가 잠실에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35마력, 시속 100km까지 제로 100 2.8초, 최고 속도 280km, 대평균 속도 130km. 13일부터 서울 잠심에서 열리는 전기차 경주대입니다. 그냥 경주대회가 아니에요. 포뮬러 2 챔피언십 서울 이프리 경주 차량 젠2 소개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젠2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280km씩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로 100이 2.8초 나오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전기차입니다. 100%. 그래서 포뮬러 2는 뉴욕과 런던, 파리, 홍콩 등 일반 도로에서 진행이 되고 경기 점수를 합산해서 우승자를 선정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하는 엔진 소리와 배기음은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전기차니까. 그 대신에 전용 트랙 대신 잠실 주경기장과 주변 도로를 포함한 2,760m 코스에서 경주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온실가스가 이 배출이 안 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람객들이 모든 이 선수들과 경주 차량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잠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차량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점 아쉽지만, 벤츠와 포르쉐, 제규어 등, 그리고 내년에는 맥라렌, 마세라티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뭘로? 전기차로.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포뮬러 2에 참가하길 기대하고 있고, 월드 랠리 챔피언십, 국제 자동차 연맹, 모터스포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이나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차도 고성능 전기차를 곧 출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뭐다? 이제는 전기차로 이제는 속도전도 가능하다. 얼마까지 간다? 280km까지도 달리는데 제로 100이 2.8초 나온다는 거죠. 어마무시합니다. 전기차의 지금 능력, 성능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전기차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 슈퍼카 정도의 성능을 따라잡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능은 우리 기대 이상이고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고 있는 상태다. 이걸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네, 이제는 대회까지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열렸다. 모르시는 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바로 이 삼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인들의 이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기술을 좀 뽐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삼성 4사가 국내 첫 전기차 경주 대회에서 전장 기술력을 선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은 국내 첫 전기차 경주 대회, 방금 얘기했던 서울 이프리 이 포뮬러 경주 대회에서 이번에 이 삼성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장 기술을 선보였고요. 그래서 누구?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전기 SDI 전장 관련 사업을 하는 4사가 참여를 해서 이제 좀 홍보를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 사업 자회사 하만과 함께하는 자동차 안에서도 모바일 집안 사물의 인터넷이 연결되는 차량 내 경험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ADAS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를 또 전시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는 안쪽으로 두 번 접을 수 있는 플렉스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용 OLED 기술을, 삼성전기는 초고용량 전장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전시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가 전기차용 배터리 프라임X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14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전기차 경주대회 현장에서 홍보관을 통해 전기차 곳곳에 담긴 삼성 기술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다, 삼성과 전기차는 떼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홍보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삼성도 충분히 기술력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2차 전지의 전기차의 모든 기업들이 진심이고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홍수가 나고 강남에서 차가 잠기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전기차를 타고 있다면 이거는 감전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들 한 번씩은 속으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수차 폭탄이죠. 전기차 바퀴 다 잠기면 감전되나요?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도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와 보급이 많아지면서 침수 피해 차량 중에 전기차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당연히 어떤 차량이든 간에 침수가 되면 당연히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닿았을 때, 물에 잠겼을 때 감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왜? 전기차는 300V 이상 보합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요. 배터리는 차량 제일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배터리 부분부터 물에 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한 감전 사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라는 거죠. 왜? 차량 내부에 물이 유입될 시 자동으로 전류가 차단됩니다. 알아서 전기가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가 있습니다. 그래서 BMS는 차체에 물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차량 외부로 나가는 전류를 차단하고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는 방전시켜서 감전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침수 사고가 일어날 것 대비해서 강력한 방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팩 방수 성능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방수 IP67 등급에 해당을 하고요. 이 등급은 배터리팩이 수십 1m에서 30분간 물에 잠겨도 배터리가 정상 작동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차가 내 창문 위까지 물에 이렇게 잠겨 있어도 30분 이상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이 이 배터리팩의 방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요만큼만 물에 차도 이 차 방전되고 이 차에서 내가 감전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 지금 나오는 이 방수 능력은 내 창문 밑까지 물이 차올라도 직진을 30분 이상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해서 심수기억을 운전하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모든 자동차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물에 있는 데를 누가 갑니까? 당연히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뭐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침수가 돼도 오히려 가솔린보다 오히려 전기차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이 방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배터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나오는 이 전기차 판매 경쟁이 좀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현대차 아이오닉 6 선두로 굳힙니다. 보시면은 올해 전기차 신차가 대거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쟁이 후끈 달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29만 대를 넘어섰고, 이 추세라면 아마 8월에는 누적 3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상 뭐 이 기름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 확대가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차종은 당연히 현대자동차의 첫 세단인 아이오닉 6입니다. 부산국제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요. 오는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SUV로 아이오닉 5가 좀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이오닉 6가 굳히기에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7.4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 트림을 기준으로 약 524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800V 초급속 충전 시에는 18분 만에 80%가량을 충전할 수 있고 국가 보조금 100% 지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EV6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아이오닉 6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폭스바겐도 ID4를 국내에 출시를 하게 되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디도 아마 이트론에 대한 새로운 이제 신차 SUV를 공개하게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세단, 벤츠 같은 경우도 전기차 세단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계속 이슈가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보다 아이오닉 6가 우리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아이오닉 6를 사야 하지? 지원금이 100%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원금이 100%라도 성능이 좋아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케이. 지원금 100% 나오면은 대략 4,500만 원 수준으로 이제 매수, 그러니까 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전기차 사고 싶은데 한 번 충전으로 가장 멀리 가는 차는 확인해 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차가 뭐 빨리 가고 그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오래 가냐. 왜냐면 자주 충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보이시죠? 예, 업체별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1위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528km. 2위가 현대차 아이오닉 6입니다. 524km. 뭐 이 밑으로는 테슬라, 기아, 제네시스 등등등등등등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비교해 볼 건 두 가지죠. 테슬라와 현대차입니다. 모델 3와 아이오닉 6 이 두 개거든요. 2등이니까. 아니 그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모델 3는 7천만 원이 넘어간다. 비싸죠. 지원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보다 아이오닉 6는 방금 얘기한 대로 4,5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2,500만 원 비싼 모델 3를 4km 더 탈 수 있으니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2,500만 원 아껴서 거의 4km 조금 덜 타더라도 아이오닉 6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이오닉 6가 더 경쟁력이 좋은 차고 지원금도 들어오고 긍정적인 차량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예요? 아이오닉 6가 사실상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차량 2위인데 테슬라보다 얼마? 2,500만 원 저렴하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7, 8, 9, 10 계속 나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속 성장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공개합니다. 현대 전기차 관련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현대 위아입니다. 현대 위아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뉴인텍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산업홀딩스, 우리산업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조금씩 보면은 현대 위아가 바닥에서 계속 추세 전환이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럼에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가 부분인 부분 알 수 있고요. 우리산업홀딩스를 지금 살 필요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2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인텍도 2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주가가 올라갔다고 따라잡는 게 아니라 2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가 상당히 긍정적인 눌림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심을 가지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20배 이상 성장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플러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미국 진출이 좀 이번에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이번에 침수 피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 6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랠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무료로 총 정리한 자료집을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무료로 나눠주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뜨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 총 정리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해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8월 9일, 10일, 11일, 12일, 16일 추천주를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도 무료로 알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금 회복 특별반 이거는 무료 카톡방입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한번 공지 읽어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폭우가 내렸다. 그러면은 무슨 폭우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 다 해드리니까 무료로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